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이 마치 노예와 주인 같은 고용,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민낯을 낱낱이 폭로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이걸 DR 콩고 또 DRC 이렇게 부르죠. 이 DR 콩고의 남부 풍구르메 광산인데요. 이곳은 중국의 로양 몰리브덴이 80%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중국 회사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피에르는 가명입니다. 피에르는 적도를 관통하는 뙤약볕 아래에서 종일 차세대 광물로 전 세계가 필요한 금속, 코발트 이런 원석을 캡니다. 하루 일당은 3.5달러, 한 4,100원 정도 되고요. 몇 시간 정도 또 초과 근무를 하면 거의 5달러, 그러니까 한 6,000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점심은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겨우 작은 롤빵 2개, 그리고 주스 한 팩이 전부입니다. 피에르는 일하는 환경은 나쁘고 월급은 아주 적다 그러면서 광산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 우리는 너무 적게 벌고 있다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파서 하루라도 쉬면 이마저도 깎인다 그랬습니다. 또 그렇다고 불만을 토로하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피에르이 이어지는 그 다음 말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와 광산의 관계는 노예와 주인 사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겁니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가디언은 이 기사의 제목을 마치 노예와 주인 같은 고용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DR 콩고 광산 노동자들의 모습을 폭로한 겁니다. 이 가디언은 이 탄광의 주인이 중국 회사지만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국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은 이 세계 각국이 깨끗한 미래 산업으로 지켜세우는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급 30펜스, 그러니까 48원의 낮은 임금, 계약 없는 불안정 고용, 너무나도 허접한 식사 지원을 포함해서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여러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식민지 시대를 연상시키는 차별적 대우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중국의 기업들이 풍구르메 광산 같은 이 아프리카 광산에서 심각한 노동 착취를 통해서 얻어진 광물로 여러 정년소와 배터리 제조업체를 거치면서 테슬라, 르노, 볼보, 벤츠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로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자동차 회사의 멋진 전기차 이면에는 이렇게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심각한 현실이 깔려 있다 하는 것을 가디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회의, UN 기후변화 회의인 COP26, COP26에서 이 가솔린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차의 전 세계 판매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COP26 회의가 열렸던 영국은 2030년부터 휘발유 및 디젤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기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재 제조에 필수적인 게 바로 푸른 회색빛이 도는 금속 광물 코발트입니다. 니켈, 리튬 등과 함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귀한 광물인 이 코발트가 이 DR 콩고에서 전 세계 58%, 한때는 70%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만은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각국이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2050년까지 최대 5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당연히 콩고의 코발트 광산은 앞으로도 계속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수록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 비참하고도 열악한 삶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디언이 이번 취재를 통해 주장하는 바도 바로 이런 현실을 타개해야만 된다는 사명감 때문인 것을 보입니다. 이 가디언의 최근 보도도 지난 7일 영국의 기업 활동 감시 비영리기구, 그러니까 NGO인 개바르 골리아 책임이 DR 콩고 법률지원센터 함께 펴낸 87쪽 분량의 보고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채굴 산업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비영리단체인 개발의 골리아 책임, 이걸 약자로는
RAID에서 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이 레이드하고 법률센터가 지난 28개월에 걸쳐서 DR 콩고 내 5개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130여 명을 인터뷰해서 정리한 게 바로 이 보고서가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현지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휴식 없는 노동과 모욕적인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들 광산에서 일하는 콩고 근로자들은 식민지 시대를 연상시키는 근무 환경과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근로감독자들한테 뺨을 맞거나 막대기로 맞고 발로 걷어차인 사례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한 곳이 이제 5곳인데요. 5곳 가운데 3곳. 그러니까 이 몰리브덴의 풍구름의 광산, 그리고 중국의 유색 광업 집단 공사, 이 CNMC고요. 또 콩고 국영 광업 회사의 합작사인 서미데스, 또 다른 합작사인 시코마인즈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곳이었습니다. 이 중 몰리브덴의 풍구름의 광산에서 일하는 무탄바, 역시 그 한 명입니다만, 이 무탄바는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아주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얼굴을 4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중국 회사인 시코마인스에서 일하는 또 다른 근로자도 중국인들은 그들의 표준과 문화를 강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사인 글렌코어가 운영하는 카모토 구리 회사도 이 상사가 지시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뺨을 맞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그 직장을 떠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노동자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나 처사에 대해서 저항할 힘도 없고 또 선택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무작정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광산을 떠나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고용을 하는 광산 측에서는 국제노동협약과 현재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건 그들만의 일방적 주장이지 현실에서는 그야말로 참혹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일들이 21세기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더더욱 이들 노동자들의 인권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두고 그들을 통해서 노동차를 부려먹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청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대형 광산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노동자들 가운데 사고가 생겨도 광산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모든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구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청업체를 이용한 노동자 채용은 거의 대부분의 광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노동자 고용 방식이 아프리카인들의 인권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광산 바로 곁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 마을에는 식수도, 전기도, 학교도, 의료시설도 갖춰지지 않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광에서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까지 자신들의 전기차에 실리게 되는 원료들의 공급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들이 지금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은 이들 광산 노동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중국 회사 소유의 탄광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니까 아예 노동자들 3개월 넘게 이 광산에 일시 감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부 출입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예 출입 통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한 홀에서 80여 명이 제대로 된 침대도 없이 널빤지 하나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처참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 측은 외부에 건강하고 안전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선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한 달에 버는 월급은 약 110달러, 약 12만 원 정도 됩니다. 가디언은 그가 보여준 급여 명세서, 아주 얇은 종이에 중국어로 쓰여진 금액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RAID의 이 안네케 판 부덴브루크는 코발트 채굴이 친환경적이라는 업계 주장과는 달리 해당 산업은 값싼 노동력과 수천 명의 콩고인들의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붐이 일어도
정작 콩고 사람들은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분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의미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행보가 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요. 유독 돋보이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성격이 세계 GDP 86.4%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견제 의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 회의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이자 G20 초청국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중국 자원개발 업체들은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의 핵심인 코발트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망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 코발트 채굴업체인 로양 몰리브덴은 지난해 5억 5천만 달러의 콩고 민주공화국의 키산푸 강산 지분 95%를 사들였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도 콩고 민주공화국 최대 코발트 광산인 테네 풍구름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상이 반중국 대열에 서기로 작정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서 중국 회사들의 만행을 보면서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중국 공급망 구성을 위한 미국 주도의 회의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펠릭스 치세게디 대통령이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 콩고 민주공화국의 행보가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반중국 공급망 회의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상이 참석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겁니다. 우선 G20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는 것만 해도 분명히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겁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분명한 메시지가 오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갖는 위상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도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도 필수적인 광물인 이 코발트의 주 생산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미국과 우방국들의 특별한 배려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이 G20 초청 대상국으로 로마에 온 것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공급망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반중국 공급망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더욱 주목됩니다. 특히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를 캐내는 광산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반인권적, 반인간적 대우에 미국을 비롯한 민주진영에서 어떻게 접근해 갈지 주목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기업활동 감시 비영리 기구인 개발의 권리와 책임이 DR 콩고 법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펴낸 이 보고서, 그리고 이걸 가디언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은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